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월요일. 제가 어제도 출근했었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린다고, 오전에 이제 일찍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글을 안 읽던 사람이, 예, 어쨌든,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영업하는데 사실은 지장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말을 아침에 이렇게 많이 하니까, 영업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 듣는 것도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이제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사실 매니아를, 이제 가입을 시키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많아요. 뭐,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굳이 잘한다 이러기보다,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잘한다기보다, 이제 제가 코인을 소개하면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알게 된 분이, 뭐, 더 얼추 추리면, 한 1000명? 또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돈이 안 됐어요. 돈이 안 됐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 제가 뭔가를 어쨌든 새로운 거를 할 때 하시는 분들이 10%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말하기가 이제 싫은 데다가 이제, 어쨌든 영업을 하면,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이제 저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이게 전화로 하는 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제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내내, 그거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랬고요. 오늘 이제 자기암시 공식인데 자기암시 공식 이제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이제 지난주에 여기 잠깐 오셨다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물류를 하시는 분이세요. 390만원어치 뭐 건강식품, 화장품 뭐 이런 거를 390만원어치를 사고 그거를 집에 잔뜩 쌓아놓고 뭐 그거를 드시니까 뭐 당뇨도 있으신데 좋아진 것 같고 그렇다고 하시면서 이제 저보고 390만원어치 그 물건을 사면 이거를 390만원짜리를 가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재라는 게 있고 소비재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삼으로 해서 가치가 바로바로 떨어져 버리는 게 있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기는커녕 내가 뭐 사먹은 것만 못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투자라는 걸 해서 어쨌거나 돈을 번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게 있어요. 기다리면 되는 게 있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류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물건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390만원어치를 사놓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바로 사서 먹으면 되고, 사서 바르면 되고, 그리고 뭐 좋다는 물건이 세상 천지에 너무 많아요. 뭐 진짜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코앞에 화장품 가게, 식품 가게, 뭐 24시 마트, 큰 대형 슈퍼마켓, 이마트 엄청 많아요. 경쟁이 너무 경쟁률이 너무 세죠. 진짜 그 박리담회잖아요. 그런 물류들은 이제 물론 비싸게 받아가지고 이거 좋다고 엄청나게 남겨먹는 그런 것들도 이제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사슬 매니아는 어쨌든 390만원을 이제 투자를 하면 390만원이 3,900만원, 3억 9천, 39억 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사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기술이, 이 개발자는 이제 상용화가 되게끔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엄청 빠르게, 수수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듣기로 뭐 위변조를 할 수 없고, 그 뭐죠? 해킹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탈중앙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개발자가 더 개발한 기술은 이제 중간에 브릿지, 중간에 그런 회사도 필요 없고, 그리고 진정한 NFT 기술을 구현했다. 뭐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 볼 때 진정한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더리움 기술 다음에 정말 진정한 3세대 기술이다 하고, 이제 자칭은 아니고요. 자칭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지금 사용하겠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성공 비결의 6단계.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공 비결의 6단계는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구체화시켜야만 하는 심리적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세상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애써 벌어가지고 병원에 번 돈을 진짜 근데 이제 제가 간병인을 한 8개월을 했잖아요. 진짜 저는 병원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약 먹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요. 그래서 의료보험 건강에서 암검진 받으라고 한 것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는데 어쨌든 제가 간병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간병한 분이 이제 63년생이신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폐암 말기셨던 분이에요. 아산병원에서. 근데 그분이 암을 앓기 시작한 게 30년이 넘었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유방암부터 뭐 대장암, 자궁암, 진짜 결국은 이제 폐암까지. 근데 이분이 제가 간병을 하러 갔는데 얼음을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얼음을 그렇게 드시고 찬 물을 그렇게 드세요. 아주 찬물. 아주.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23일 만에 제가 간병하고 23일 만에 돌아가셨고요. 이제 제가 사슬 매니아하기 전에 또 간병했던 분은 8월 7일부터 간병을 하기 시작해갖고 하루도 안 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돌아가시고 또 조문까지 갔다 왔는데 그분은 이제 후두암 말기셨던 분이셨는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구멍을 뚫고 뭐 음식을 드신 지가 뭐 4년이 못 드신 지가 4년이 넘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병원에 너무 쉽게 가시지 마세요. 예, 우리 아들이 간호사인데 병원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를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공 비결의 6단계를 앤드류 카네기도 토마스 에디슨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헨리 포드 아시죠? 헨리 포드 자동차를 개발한 헨리 포드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헨리 포드. 근데 이게 너무 양이 또 이것도 많아서 읽는데 한참 걸리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헨리 포드가 이분도 잘 못 배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무식한 늙은이라고 굉장히 일단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5장 기발한 아이디어에는 정해진 가격은 없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찰들, 부자가 되기 위한 4번째 단계. 지식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적인 지식이다. 일반적인 지식은 아무리 양이 많고 다양하다 해도 돈을 버는 데에는 약간의 도움밖에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훌륭한 대학의 교수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형태의 일반적인 지식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교수들의 대부분은 돈이 거의 없거나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전공은 가르치는 지식이지 지식을 조직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식은 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계획들을 통해 돈의 축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지 않는 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단순히 알아서 힘이 되는 것은 없다. 지식은 단지 잠재적인 힘일 뿐이다. 지식은 분명한 행동의 계획들을 통해 조직화되고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 사용될 때에만 비로소 힘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문명사회의 모든 교육 체계 속에서 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것은 각 교육기관들이 학생들에게 습득한 지식을 조직하고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헨리 포드는 정교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헨리 포드는 과연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일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헨리 포드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진정한 의미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을 뜻하는 영어 education은 어떤 것을 이끌어내고 추론을 낸다는 뜻의 라틴어 eduo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란 반드시 엄청난 양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헨리 포드는 바로 이러한 정의에 잘 맞는 사람이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시카고의 어느 신문은 사설란을 통해 헨리 포드를 무식한 파시스트라고 비난하였다. 물론 포드는 그러한 사실을 쓴 신문사를 상대로 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신문사의 변호인들은 그 사설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포드가 실제로 무식하다는 것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를 증인석으로 이끌어냈다. 변호사들은 포드가 자동차 제조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반면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식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질문들을 던졌다. 포드가 받은 질문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베네딕트 아놀드가 누구입니까? 잠깐 헤드폰 소리 안 나게 하고요. (1776년) 아메리카 식민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영국이 파견한 병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두 번째 질문에 포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살아서 돌아간 병사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파견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지친 포드는 특별히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변호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던진 그 어리석은 질문이나 지금까지 던진 다른 질문에 대해 내가 정말로 대답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내 사무실 책상에는 몇 개의 버튼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적절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나는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답변할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있는데 왜 내가 그런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한 일반적인 상식들로 내 마음을 어지럽혀야 하는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포드의 대답은 확실히 논리적인 것이었다. 그 대답에 변호사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대답이 무식한 사람에서가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지식을 분명한 계획으로 조직화할 줄 아는 사람이 곧 교육받은 사람이다. 헨리 포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임으로써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이다. 지식을 자신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을 읽을 정도의 지적 능력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일화가 갖는 중요성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가진 욕망을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바꾸는 능력을 확신하기 전에 당신에게는 돈을 벌기 위해 바치고자 하는 서비스, 상품 혹은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어쩌면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신은 두뇌 집단의 도움을 통해 당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는 나는 철강산업의 기술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더욱이 그는 그것에 대해 특별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철강의 제조와 판매에 있어서 그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은 두뇌 집단들을 통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막대한 부의 축적은 힘을 통해 얻어지고 그 힘은 고도로 조직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것은 확실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지식이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돈을 벌고 싶지만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공급해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다.
사람들은 때로 교육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경험하곤 한다. 하지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소유한 두뇌 집단을 조직화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은 그 두뇌 집단에 속한 사람 못지않게 충분한 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부족한 학교 교육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면 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토마스 에디슨은 그의 전생에 걸쳐 단 3달 동안의 학교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배움이 모자라지도 않았고 가난 속에서 생을 마치지도 않았다.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 6년 과정을 채 끝내지 못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끌어냈다.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흔하고 또한 값싼 것이다. 이 사실이 의심스럽다면 아무 대학에나 가서 그 대학의 급료 명세서를 확인해 보라.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사슬매니아 가입은 임현정 010-3393-555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